생강은 중국의 성인 공자가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식사 때마다 반드시 챙겨 먹었다고 전해질 정도로 그 효능이 뛰어난 식품입니다. 신진대사 기능과 회복, 해독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동의보감에는 생강이 기침, 딸꾹질, 숨차는 증상 등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강은 마늘처럼 여러모로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생강이 내장 지방 제거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 이야기 가지고 장수마을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장수를 위한 모든 정보 장수마을입니다. 생강은 매운맛과 특유의 향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는 식품으로, 생강 속 알싸한 맛과 향을 내는 진저롤과 쇼가올이 염증을 일으키는 체내 효소를 억제하고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해줍니다. 생강은 따뜻하고 순하며 쓰기 편해서 음식에 가까운 약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강의 쇼가올 성분은 활성 산소에 의한 유전자 손상을 차단하는 효과가 아주 뛰어난데요. 쪄서 말리게 되면 그 효과가 10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생강의 성질은 따뜻하며 맵고 독이 없고 오래 써도 해롭지 않고요. 양리작용으로 위액 분비를 촉진하고 소화력도 증진시키기 때문에 위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흥분을 억제하는 진정작용과 항균 작용 등도 우수합니다. 나이가 들면 뱃살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배가 나오면 당연히 내장 지방이 많이 쌓여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뱃살이라고 다 같은 뱃살은 아니고, 뱃살은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으로 나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뱃살을 만드는 지방은 크게 두 군데에 저장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피하라고 해서 피부 밑에 저장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내장 지방이라고 해서 내장과 내장 사이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 중 어느 것이 제거하기가 더 쉬울까요? 내장 지방을 제거하는 것이 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시겠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장 지방은 제거하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그렇다면 내장 지방이 문제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장 지방과 만성염증이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성염증은 무증상 상태로 몸속에서 수개월간 머물면서 우리 몸의 건강을 악화시키는데요. 만성염증으로 생기는 질환이 엄청나게 많아서 심지어 암 발생 위험까지 증가시킵니다. 염증 수치가 높을수록 사망 수치도 함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다 내장 지방이 만성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인 거죠. 이 내장 지방은 쉽게 움직이기 때문에 염증 물질을 가지고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특히 혈액을 타고 돌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발병률이 높아지게 되고요. 이러한 질환들은 돌연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장 지방 제거에 도움이 되는 생강 섭취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생강 커피입니다. 생강가루와 커피를 1:1 비율로 타서 드시면 됩니다. 뜨거운 물 200에서 300ml 정도에 생강가루 1티스푼과 기호에 따라 커피를 1티스푼에서 2티스푼 정도 넣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체내에 축적된 나쁜 지방을 태우는 진저롤 성분이 늘어나고요. 동시에 지방 분해를 돕는 커피의 카페인으로 인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지방 분해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염이나 위궤양에 있으신 분들은 카페인과 진저롤이 위를 자극해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잔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커피의 양과 생강가루의 양은 기호와 목적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커피는 설탕과 크림이 들어있지 않은 블랙커피나 원두커피를 사용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호탕입니다. 갈증이 많이 나는 무더운 여름철에 궁중에서 갈증 해소 음료로 많이 드셨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소화 작용을 도와주고 위는 물론이고 경련을 진정시키는 특효약으로 알려진 계피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계피는 동의보감에서도 혈액순환을 돕고 위장을 튼튼하게 하는 아주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신진대사를 촉진해 몸에 필요치 않은 물질을 빠르게 우리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효능이 있어서 생강과 함께 드시게 되면 체지방을 녹이고 염증 수치까지 감소시키는데 뛰어난 효과를 발휘해서 매일 한 잔씩 마시게 되면 체지방과 만성염증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우수한 음료가 되는 것입니다. 재료는 계피 50g, 생강 50g, 그리고 매실청 500ml, 물 1리터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계피는 가루로 사용하셔도 좋지만 가능하면 자른 계피를 사용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생강 역시 껍질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껍질까지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중불에서 1시간 정도 끓여주시고 1시간 뒤에 매실청 500ml를 넣고 약불에서 30분 정도 더 끓여주신 뒤에 기호에 맞게 물을 섞어서 드시면 되는데요. 따뜻하게 드셔도 좋고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드셔도 좋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생강과 말린 생강인 건강으로 건 생강차를 만들어 드시면 좋은데요. 건강 10g하고 생강 10g, 양파 반개, 계피 2g 정도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물 2리터 정도 부으신 후에 1시간 정도 약불에서 끓여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건강과 생강은 같은 것인데 같이 쓰라는 이유는 말린 생강의 효능과 말리지 않은 생강의 효능이 몸에서 나타나는 작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강은 인체 표면의 온도를 높여서 바깥쪽 지방을 태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말린 생강인 건강은 몸속 깊이 들어가서 체내의 온도를 높여서 복부 지방을 태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건강과 생강을 함께 쓰시면 내장 지방을 제거하는데 더욱더 효과적이겠죠. 마지막으로 생강을 김치로 담가 먹는 방법인데요.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인 프로바이오틱스 성분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고요. 진저롤과 슈가올 성분도 발효 과정에서 더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춧가루의 캡사이신 성분, 즉 매운맛 성분이 지방을 직접 분해해 주기 때문에 생강과 함께 드실 경우 내장 지방 분해와 배출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드실 수 있는 생강에도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치질 환자의 경우에는 생강을 드시게 되면 혈관이 확장되어서 증상이 오히려 더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위를 자극해서 위액 분비가 늘어나 상한 점막을 자극하기 때문에 속쓰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이나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도 피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체내의 열을 올리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들이 오히려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생강을 고르실 때는 무른 생강은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물러진 생강은 변질되기가 쉽고요. 여기에 곰팡이가 생기게 되는데 이 곰팡이가 독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상한 생강을 드시거나 무른 생강을 드셨을 때는 오히려 설사를 하거나 식중독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강을 고르실 때는 단단한 것을 고르시는 것이 중요하고 냄새나 향이 진한 것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내장 지방에 도움이 되는 생강을 드시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